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습니다. 강사 설지용입니다. MBTI 성격 유형 분석, 성격 유형을 통해 이해하는 차별화된 고객 상담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목차는 짧습니다. 1차 시에서 MBTI 8가지 지표 중에서 4가지를 했었잖아요. 그 나머지 4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2차 시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지표 중에서 T 성향과 F 성향, 여기는 사고와 감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J 성향과 P 성향, J는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MBTI의 네 가지 알파벳 있잖아요. 뭐 ESTJ, 뭐 INTP 이렇게 해서 그 4가지 알파벳을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성격 유형이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유형별로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방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사고형, 감정형은 세상을 인식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그 판단 기능이 사고형과 감정형의 내용이에요. 사고형은 thinking, 생각을 하는 거죠. 감정형은 F, feeling,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인식한 것을 토대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사고 방식으로 사고형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분짓는 방법이 바로 세 번째 T성향과 F성향의 내용입니다. 빅뱅의 탑 C인데요. 그 얼굴 표정을 잘 보시고, 그리고 박보검 씨 표정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눈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콧날도 어떡하니 비슷한 것 같고,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눈썹 모양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마도 그렇고요. 근데 표정에서 분명히 다른 곳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바로 광대뼈의 근육. 광대뼈의 근육이 0.5cm 올라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을 보시면 광대뼈의 근육이 쉽게 올라가시는 분들, 또 올라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해도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F성향에 가까운 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성향 사람들은 논리적이고요. 일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세요. 그리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무리 친해도 그건 좀 아니지 하면서 선을 지키려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T성향이 있는 반면에 F성향은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이 중요합니다. 나 좋은 거 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좋은 거, 싫은 것을 구분짓는 것이 더 많은 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편이고요.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이 일을 꼭 하고 싶지만 친한 사람이 싫어하거나 이 결정이 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쉽게 그것을 잘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 중에 반장이나 회장이 선생님이 명을 받아 지각하는 친구들 체크하라고 이제 명을 받았습니다. 9시 땡 하면 지각인데 8시 59분 하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 친구 좀 있으면 지각을 해서 체크해야 되고, 체크하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텐데 걱정스러운데 이러면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친구가. 야, 빨리 와,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건 쟨데 놀란 건 나예요. 이 왜 그럴까요? 그 친구와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들은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막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티슈 한 장을 탁 올려놔요. 그럼 티슈가 물을 다 흡수하잖아요. 감정형들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내 모습을 분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금방 공감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금방 이제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게 되는, 눈치 빠른, 감정에 대해서 눈치 빠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감정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청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 왜 좋으니, 좋은 게 맞니 막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좋아하면 같이 기뻐해주면 좋고, 네, 그래서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감정형 유형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분들께서 만약에 T형, 사고형이시라면 감정형의 고객분들을 대하실 때 먼저는 대화 시작하실 때는 먼저 친근감을 표현하시는 것이 감정형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뭐 T형이신 분들은 선을 지키려고 하는, 너무 이렇게 오버스럽게 하지 않고 선을 지키려고 하는 약간 댄디한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감정형이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선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친근감을 표현하고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고 날씨 얘기하면서 스몰 토크 하면서 금방금방 그 삶의 영역으로 조금씩 이렇게 친하게 대화가 되는 그런 것도 선호하기 때문에 먼저 대화하실 때는 먼저 친근감을 잘 표현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들을 외워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마울 때까지, 진짜 수고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런 말들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F성향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스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중간 잘 넣어주시면 대화가 좀 부드럽게 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설계사분들께서 감정형이시라면 사고형, 이성적인 사람, 그 고객분들을 대하실 때 용건이 있을 때는 톤 다운해서 너무 감정 표현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톤을 다운시켜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 표현이 많아질수록 사고형 분들은 부정확한 정보잖아 이러면서 불편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감정 표현이 많아질수록 이 정보는 신뢰롭지 못해,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 하면서 불편해 하면서 그 정보를 다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형이신 그 설계사분들께서는 용건이 있을 때에는 톤을 좀 다운시켜서 담백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잘 설득하거나 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뇌과학 실험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정수리 부분이고요. 왼쪽 귀, 오른쪽 귀고요. 녹색 부분은 코 부분입니다. 코 부분 반짝이죠? 네. 그런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 네, 여기 부분. 이 부분은 그 왼쪽 귀 뒤쪽 이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자극을, 감정적인 자극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량을 조절하는 공감도를 조절하는 그런 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반응하는가 아닌가를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극을 시각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중간 자극 이런 걸 제시했어요. 높은 자극은 놀라지 마세요. 이런 표정입니다. 네, 이런 표정입니다. 낮은 자극, 중간 자극, 높은 자극을 차례차례 제시를 했을 때 T형과 F형 사람들의 뇌의 반응의 차이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F성향의 사람들에게 낮은 자극을 제시했더니만 낮은 정도의 뇌 활성이 있었어요. 중간 자극을 제시했더니만 중간 정도의 뇌 활성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극을 제시했더니만 높은 정도의 뇌 활성이 있었어요. 연결이 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낮은 자극, 중간 자극, 높은 자극.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T형에게는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T형이고 감정 표현이 별로 많이 없는 그 유형이 ISTP와 INTP 유형인데요. T형 사람에게 낮은 자극을 보여줬더니만 뇌에서 반응이 없어요. 중간 자극을 보여줬더니만 뇌에서 반응이 없어요. 높은 자극을 보여줬더니만 세상에나 반응이요 넘쳐버립니다. 근데 F 성향을 보시면 높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T 성향은 반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내가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엄청 점잖게 넥타이 탁 메고 있던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책상 위에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이 높은 자극을 제시받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평상시 모습은 어떨까요? 평상시 모습은 이 높은 자극의 모습을, 높은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낮은 자극이나 중간 자극에 올 때부터 나 이거 싫어해, 오지 마, 근처 오지 마, 불편해, 이렇게 애써 그 감각에 대한 반응을 줄여놓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감성형 사람들, F형 사람들은 낮으면 낮게, 중간이면 중간, 높으면 높게 반응하지만 T성향 사람들은 낮으면 반응이 없고 중간은 반응이 없는 모습이 높은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그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창피한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높은 자극이 오기 전에 미연에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뇌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T성향이어도 성숙하거나 뭐 여러 경험에 의해서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반응을 잘 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T성향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사분들께서 감정형이시라면 T성향의 고객을 만날 때에는 감정 표현을 최소한으로 하고 좀 담백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지표는 판단형과 인식형이에요.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을 구분짓는 것은 생활 양식인데요. 제2형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3, 40분 걸리는 바둑 한 판을 끝까지 잘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P형 사람들은 바둑을 이렇게 인내심 있게 잘 두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둑을 시작했는데 이런 모양새로 뒀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이 상위에 올라타기 시작하죠. 지루해서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은 이렇게 바둑은 알까기 대형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체스가 시작됐죠.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피자 먹으라, 와 피자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인식되었던 현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잘 가다가 이거 있네, 저거 있네, 이거 있네 이러면서 인식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원래 가려던 목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P형인 거죠. 그래서 P형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가 오는 것들을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호기심 있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J형 사람들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새로운 정보가 막 온다. 그럼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리된 표로 정보를 받는 것이 J형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J형 사람들은 집중을 딱 하잖아요. 그것만 봐요. 근데 P형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산만하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보다는 결정이 더 좋아, 빨리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J형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P형 사람들은 결정보다는 정보 수집이 더 재밌어 이러면서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결정을 뒤로 미루는 성향을 보입니다. 설계사들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을 계속 하려는 사람들, 고객분들을 만나는 것이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정보를 막 비교해달라고 하고 회사별로 비교하고 또 이제 어떤 그 특이하게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고 가격 비교하고 보장 비교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P형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J형 사람들은 마감 시간을 염두하기 때문에 2시까지 만나자 그럼 2시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P형 사람들은 마감 시간은 출발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2시까지 만나자 그러면 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2시에 출발을 해도 2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임박했을 때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열심히 하는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J형 설계사분들께서는 P형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 고객의 생각과 결정을 재단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결정을 거의 다 할 것 같고 이제 보험 가입을 거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데 이건 좀 어때요 하고서 새로운 정보를 또 요청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고
아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따지면서 이제 하시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특히 P형, 그 세 번째 지표가 FP형이다. 네, 그런 경우에는 마음 상해지면은 그냥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네,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P형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요청하시거나, 뭐, 그 J형의 설계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완전 그 지금 하려는 계획과 완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 생각이나 결정을 딱 재단하지 마시고 한 번은 끌려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포털이 열린 것처럼 잘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유도해 주시면 그 좋은 성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설계사분들께서 P형이시라면, 네, P형이시라면 고객분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도 정보 제공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거 얘기해 주면은 쌍으로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게 서로 짝꿍이고 이게 잘 구색이 맞는 건데 왜 1번만 얘기 듣고서 결정을 하나?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리고 이 보험 상품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앞에 거를 결정하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정보 제공을 계속해서 하시려는 경향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P형 분들은 정보를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J형 고객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J형의 그런 결정이 약간 이걸로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의 결정을 웬만하면 잘 수용해 주시고 따라가 주시면 더 좋은 관계가 생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J형 분들이 이제 처음 와본 음식점에서 메뉴를 정하실 때 J형 분들은 금방 결정해요. 왜냐하면 결정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P형 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들 4명 가잖아요. 3명이 시키는 거 보고 그 메뉴와 어울릴 것 같은 메뉴를 내가 먹을 메뉴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먹는 그 메뉴의 가격을 보고 그 가격과 비슷한 메뉴를 선택하려고 하는,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P형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방 정리를 하거나 책상을 정리할 때 J형 사람들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하는 편인데요. P형 사람들은 정리하다가 사진이 나오거나 다이어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시선이 뺏겨버려요. 휴대폰 용량이 다 부족해가지고, 네, 용량이 부족해서 그 사진을 막 지워야 돼요. 그럼 싹 지우지 못하고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이건 지워도 돼, 이건 지우면 안 돼 하면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선이 뺏기게 되는 사람들이 P형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J형 사람들은 이메일 딱 확인하고서 이제 고마워할 수 있는데요. P형 사람들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를 켜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거기에 떠 있는 것들, 뉴스나 사진이나 실시간 검색어,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메일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눈앞에 있는 것에 막 끌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식형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주변의 것들, 앞에 있는 뭐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치우고 깔끔한 책상 위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6가지 유형별로 특징을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겉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많은 유형이 ESTJ 유형입니다. 불도저 같이 일을 밀어붙여 하면서 일을 빨리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적이고 추진력이 있고요. 솔직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돌직구를 날리면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일하면서 빠르게 일하고 거칠게 일하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희생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따갑게 생각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ESTJ 유형분들은 일을 빨리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은 장점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약점으로 이렇게 발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두 칸을 가면은 정반대 유형이 나옵니다. 대각선 두 칸은 INFP 유형이죠.
이 INFP 유형은요, 대화의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형인데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에 탁 답을 주기에는 너무 섣부른 대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친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공개하기 때문에 설계사분들께서 혹시 INFP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에는 너무 개인적인 사생활을 깊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선 넘는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ENTJ 유형이에요. ENTJ 유형은요,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직구를 더 잘 날리고 스케일이 엄청 커요.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칙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나와서 학교를 차려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상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ENTJ이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존의 규칙이나 법칙이나 뭐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것을 깨고 타파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 유형이 ISFP 유형이죠. 이 유형은 굉장히 부드러운 유형이에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라는 별명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ISFP 유형이죠. 조화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논쟁을 싫어해요.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ESTP 유형은요, 시행착오가 두렵지 않은 굉장히 빨리 선택하고 빨리 후회하고 빨리 괜찮은 유형이에요. 아싸, 이거 해야지. 괜히 했네. 괜찮아. 이러면서 시행착오가 두렵지 않아요. 실수해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에 넘쳐있는 쿨한 성격이 바로 ESTP 유형입니다. 정반대 유형이 INFJ 유형이에요. 이 INFJ 유형은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사람 감정에 대한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금방 파악하고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은 타인의 상처는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데 자기가 상처받으면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인생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아픈 상처, 힘들었던 경험들을 승화시켜서 인생의 좋은 경험이었어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 좀 힘들겠죠? 네. 그리고 ESFP는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초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밝고 맑고 명랑한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스몰 토크를 좋아해요. 재미있게 얘기하고 지금 방금 들었던 것을 원래 알고 있던 것 마냥 잘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INTJ가 있죠.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자가 내 위에 있으면 좋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는 자기보다 직장 상사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너무나 힘들어해요. 사교적인 친절함의 무반응이기 때문에 이 INTJ 분들을 대하실 때는 정말 어떤 유형보다도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선 넘는 대화나 너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반가워요 하면서 막 그 친근감을 표현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뒷걸음질 치기 좋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FJ, 타인의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실한 리액션이고 환영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추운지 더운지 무서운지 이상한지 아픈지 괜찮은지를 물어봐주는 따뜻한 사람들이고요. 정반대 유형인 INTP 유형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제 어떤 아이디어에 딱 이제 꽂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면은 끝나지 않고 말하는 매니아적인 스타일이 바로 INTP 유형이고요. 그 ENFJ 성향은 낭만주의자, 품위 있고 매너 있고 그런 사람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불편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엄청 잘해주면서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ENFJ 유형이고요. 정반대 유형 ISTP 유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시간, 자원,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싶어하는 유형입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감정 바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ENFP 유형분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유형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능성만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유형, ISTJ 유형분들은요, 현실이 좋아야 돼요. 현실을 잘 꼼꼼하게 챙기고 시간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ISTJ 고객분들한테 시간 약속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를 안고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NTP 유형분들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복잡한 문제를 휘몰아치듯이 한꺼번에 확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ENTP 유형분들이고요. 반복적인 일을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것을 좀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ISFJ 유형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전통적인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인데요. 이분들은 꼼꼼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하고 일 잘하면서도 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16가지 유형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끝에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공감과 친밀감의 크기는 작업실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객분들과 공감을 잘 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